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건빵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빵은 영어로 하드텍이라고 합니다. 사실 건빵으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매우 많습니다. 두 번 구웠다는 뜻에서 비스켓이라고도 부르고 단단한 빵이라고 해서 하드 브레드라고도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군의 경우 건빵을 그냥 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건빵은 약 2500년 전 고대 로마 때부터 즐겨 먹었습니다. 당시의 건빵은 밀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한 것이었는데 휴대가 간편하고 아무 때나 꺼내 먹을 수 있어 군인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수많은 원정 전투를 치렀던 로마 군대의 경우 건빵을 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18세기 영국 해군도 건빵을 주식으로 삼았는데 당시 해군 병사들은 건빵 안에 서식하는 벌레 바구미를 쫓으려고 식탁 모서리에 건빵을 몇 번 내리치고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빵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태만 약간 다를 뿐 장구한 역사를 거쳐 군대 음식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오랜 동안 내용물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건빵이지만 우리 국군에서 먹는 건빵은 다른 국가와 달리 별사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군용 건빵에 별사탕을 처음 집어넣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처럼 희한한 조합의 탄생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한창이던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군은 서구화가 시작되면서 서양에서 전투 식량으로 먹던 비스켓 그리고 하드텍 등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이를 좀 더 소형화하고 건빵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건빵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의 주요한 전투 식량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건빵이 그대로 먹기에는 수분이 너무 부족해 목이 메고 행군 와중에 병사들의 당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면서 별사탕이 첨가됐습니다. 원래는 백설탕으로 만들어 흰색으로만 출시됐었는데 이것이 눈밭에 떨어지면 분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 천연색을 집어넣은 별사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1920년대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사탕수수 농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설탕 보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별사탕 생산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이후 193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에게도 이 별사탕이 든 건빵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건빵이 유입되게 됩니다. 별사탕은 일본의 희한한 과정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사실 별사탕은 16세기 포르투갈과의 교역 과정에서 일본에 정착된 간식이었습니다. 원래 별사탕은 포르투갈어로 콤페이토라고 불렸으며 이 말을 음차해 오늘날에도 별사탕은 한자로 금평당이라고 씁니다. 콤페이토는 16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 일대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만든 포르투갈 사람들이 개발한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였던 루이스 프로이스가 1569년 나고야 성주였던 오다 노부나가에게 선물로 바치면서 일본에 처음으로 유입됐습니다. 금평당에 만족했던 오다 노부나가가 예수의 포교를 허가하면서 수많은 서양 문물이 일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후 일본 내에서는 역시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음식인 카스테라와 마찬가지로 현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시차를 갖고 각자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 일본에 유입됐던 건빵과 별사탕은 기묘하게 결합되어 일본의 대륙 침략과 함께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군은 철수하면서 경기도에 약 1600섬의 건빵을 두고 갔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도 버려두고 떠났지만 제조 기술을 알 수 없어서 건빵이 국군에 바로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건빵이 우리 군의 주요 보급식량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밀가루 원조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도 건빵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초기 우리 국군은 건빵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남긴 회고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임자인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때는 건빵이 소량으로만 생산됐다. 6.25 전쟁이 터진 뒤에도 국군에게 건빵은 지급됐지만 양이 부족했고 품질 또한 별로 좋지 않았다. 이종찬 장군의 육군참모총장 재임 기간은 1951년 6월 23일부터 1952년 7월 2일까지였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식량이자 비상식량이었던 건빵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 중의 비상 상황에서도 주먹밥이 아니면 굶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나름 귀한 식품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빵은 전쟁 와중에 위문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1953년 경향신문을 보면 제2사단장이 장병들로부터 각출한 돈과 건빵을 가지고 3군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여비 500칸과 건빵 20봉지를 각각 나눠줬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1954년 동아일보를 보면 역시 상위 용사에게 건빵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과는 달리 넉넉하게 보급되지 못했던 건빵을 전사한 전후 유가족과 다친 전우들에게 위문품으로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빵이 그나마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이 후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제시대 건빵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함창희 씨가 설립한 독림산업에서 미국에서 들여오는 밀가루를 받아다 대구에서 건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서울 수복 후에 영등포로 옮겨와서 큰 공장을 짓고 건빵을 대량으로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독림산업은 일제시대 적산이었던 모리나가 제과의 건빵 공장을 불화받아 건빵과 설탕 등의 식료품을 생산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전군의 군용 건빵을 독점적으로 납품했습니다. 1956년 공보실 국립영상제작소에서 만든 우리의 공업이라는 공보 영상을 보면 국군 장병의 야전 식량 역할을 했던 건빵을 독림산업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빵이 당시 우리나라 주요 공업 생산 품목이었음을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거의 먹지 않는 건빵이지만 이런 건빵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